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썸네일, 50살이 넘었는데 돈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 바보야. 문제는 너의 존재 방식이야. 너의 존재 방식을 새로이 자각해야 되는 거야.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썸네일은 50살이 넘었는데 돈 벌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총을 갖다 대는 이 장면을 원래 했습니다. 존재 방식, 존재 방식, 존재의 실상은 궁금했는데 존재의 실상은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존재 방식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2100년도까지의 그 이제 세계의 생산 성장률, 뭐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의 이제 교재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참 그 1500년도부터 1700년도에 이제 그 뭐 신대륙 발견인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해양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1990년도까지 치솟죠. 1990년도까지 막 치솟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12년도, 2030년도까지도 그런 대로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뭐 이제 간두고 참 옛날에 그렇게 들들 볶고 하던 후배들을 만나갖고 이제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손님들 돈 벌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손님들 돈 벌어줬지만 그냥 얼떨결에 돈 벌어줬지만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또 더더구나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1980년도처럼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오르고 내가 산 건 안 오르기도 하니까 오를 때도 지수가 오를 때도 내가 사준 손님 주식은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갖고 참 그 남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참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신뢰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후배들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라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런 실제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기조차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이 회사채 수익률, 미국의 회사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회사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1960년도부터 이제 2016년 지금 뭐 2017, 18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짙은 파란색이 이제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고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옅은 하늘색이 이제 10년짜리의 경제 성장률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 지난 지표에서도 봤지만 이게 전부 해양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식의 힘으로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결국 지식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피엔스들의 지식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늦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가방에다가 막 책을 몇 개씩 갖고 다니고 정말 책 엄청 많은 과목을 학교에서 배울 때 그게 전부 지식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많이 배울 때는 남보다 남하고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1980년도, 80년도 초반까지는 그 지식의 힘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967년도에 달에 가고 뭐 이제 레이건이 공급 경제학을 펼치고 하면서 지식들이 막 나온 거죠, 미국이. 이렇게 이제 지식이 됐지만 1980년도를 전후로 해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에 이런 게 점점 하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지식이 보편화돼 가지고 지금은 80, 90 먹은 할머니 손에도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고 지식이 평준화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먹고 살만하다 하기가 참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0년 지금 이자율이 2%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16%일 때였어도 있었고 이자율이 2% 때도 있는데 이자율이 16%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 중에 16%는 뭐 지식의 힘으로 먹고 살만하다. 폼나게 살만하다. 한국도 이자율 30%될 때는 한 한국 사람들 중에 30% 정도는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지식이 보편화되고 지식으로 차별이 안 되니까 지금은 2%, 1.25% 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식의 힘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1.25%밖에 안 된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고릴라하고 원숭이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신체의 힘이 아니잖아요. 지식의 힘이잖아요. 결국 그 지식이 보편화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참 남과의 차이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런 이제 GDP 성장률과 미국 국채 수익률 이자율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르네 마그리트의 참이 잘못된 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꽃길이 없다는데 지금 특별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며칠 전 만화에 나왔던데 참 이렇게 텔레비가 쏟아내고 유튜브가 쏟아내는 일반적인 지식을 먹고 사는 개돼지들이죠. 이래갖고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조작된 정보와 조작된 뉴스와 돈 벌기 위한 뉴스와 돈 벌기 위한 참 지식으로.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눈, 참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1.3 이렇게 8.9 2000년도에 8.9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내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렇게 내리는데 그냥 경제 성장률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2000년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9%는 지식의 힘으로 남과 다른 수익을 확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일 때는 남과 다른 지식으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 오직 1.3% 사람들만이 그게 가능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1.3%를 제외하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자 배구 선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제 주변에 많지만 사람들이 전부 몰염치해주고 후한무치가 돼가지고 기생충식으로 뜯어먹으려고 전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나랏돈 뜯어먹고 공돈 뜯어먹고 종중돈 뜯어먹고 법을 바꿔서 뜯어먹고 하는 것으로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닐까. 그나마 뻔뻔한 힘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뻔뻔하지 못하고 좀 순하고 좀 이런 사람들은 참 방법이 없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용기가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배짱이 없는 건데 참 요즘 기생충 영화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다고 같이 또 할 만한 배짱도 용기도 없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 방식. 존재의 실상은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지만 존재의 실상을 사람이요 깨달아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깨달아도 비물질 세계 깨달음이라는 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 세계 얘기잖아요. 비물질 세계를 깨달아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10년, 20년 산에 가서 도 닦고 어디 가서 도 닦은 사람들이 깨달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때부터 사기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왜 사기를 칠까? 깨달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쳐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존재의 실상은 알았는데 그 존재의 실상을 운영하는 방법, 존재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점차 얻으실 수 있는데 이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존재 방식을 새로이 자각해야 된다. 제가 그 2006년도에 MBC 일요일 밤에 경제와 놀자가 아주 뭐 성황리에 끝나고 시청률 한 35%까지 오르고 나니까 MBC 사업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만화책을 23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고스트 바더왕이라는 만화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그 우표비님께서 그 6개월 동안 하셨던 그 경제와 놀자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만화책을 줬는데 집에 가져갔더니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우리 아들이 나 다 봤는데 그래서 애들이 보는 만화책 같아서 안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인데 이 히카루라는 애가 주인공입니다. 히카루라는 애가 주인공이고 이제 와에라는 친구인데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입단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때 이 와에라는 애가 와에라는 애를 이겨야지만 히카루라는 애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와에라는 애가 딱 두니까 히카루라는 애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와에라는 애는 속으로 생각하죠. 자, 네가 둔 흑돌, 이 흑돌이 죽으면 너는 죽는다. 흑돌이 살으면 너는 산다. 라는 아주 그냥 신의 한 수가 딱 놓인 거죠. 여기서 이 아이들은 히카루라는 애는 살 길이 없다. 와에라는 애는 살 길이 없다. 히카루라는 애는 살 길이 있을까? 없다. 활로가 안 보인다. 이제 그런 절체절명의 장면이죠. 여기서 이 히카루라는 애한테 빙의가 됐던 바둑의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 찾아내기 어려운 단 하나밖에 없는 길. 하지만 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으면 히카루는 와야를 넘어선다. 근데 이 아이는 신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후지와라노 사이라는 바둑의 신이 이 아이에게 빙의가 돼서 있는 상황입니다. 6학년 때 빙의가 된 거로 만화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히카루라는 애가 자기가 바둑의 신 그 신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가 재밌는데 여기서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 그러면 내가 와야라고 치고 사이가 나였다고 치자. 그러면 와야는 내가 이 흑돌이 못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이도 그렇게 생각할까? 사이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자기가 와야라는 애 역할도 됐다가 자기가 후지와라노 사이라는 애의 역할도 되면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도판형으로.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할까? 바둑의 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자기는 지켜보는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딱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 자기가 되면서 자기는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을 딱 찾아요. 사이라면 이렇게 두었겠구나라고 해서 탁 두게 되니까 바둑 귀신이 얘기하죠. 히카루가 스스로 고생해가면서 찾아냈다.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가 저 자신에게 하고 싶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50 넘어서 알고 있는 자기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 거진 안 됩니다. 이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존재의 실상이고 개를 활용하는 것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살불살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보살이 나타나면 보살을 죽이고, 신이 나타나면 신을 죽여야 된다. 부처에 의지하는 거, 하느님한테 의지하는 거, 천사한테 의지하는 거, 신한테 의지하는 거, 48살 이전에는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50 넘어서 뭘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밖으로 구하는 것은 전부 포기해야 되고, 만약에 밖에서 누가 구해주겠다고 신이 나타나거나 조상이 나타나면 심지어 부처가 나타나도 죽여라. 그게 살불살조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신이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 딱 들어왔네.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얘기하죠. 내 마음 내 거야. 너 따위한테 내 마음 넘겨줄 수 없어. 너 내가 말 걸기 전에 절대 나한테 나오지 마. 이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가 이렇게 신이 나오면은 그냥 엎어져 가지고 신들 사기치거든요. 조상신이면서도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사기치고, 그냥 어떤 귀신인데도 자기가 하느님의 뭐 이렇게 사령이라고 사기치고 100% 사기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말 걸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하고 이제 바둑 천재인 아키라라는 애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니까 이 아이는 그 귀신이 둔 건 줄 모르고 저 아이가 둔 건 줄 알고 계속 이 아이한테 바둑 두자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럽니다. 내 그림자 따위 쫓아다니다가 진짜 나한테 발목 잡히고 만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꿈에 뭐 신을 만났다, 하느님을 만났다, 부처님을 만났다, 뭐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뭐 알라를 만났다. 자기 그림자입니다. 정말 이 만화 참 정말 괜찮은, 전부 자기 그림자에 속는 겁니다. 자기 그림자에. 막판에 다 속아요. 처음에는 사탕으로 많이 도와주죠. 그러나 막판에는 다 정말 사기치고 가죠. 그래서 원래 이 공부를 이제 화식열전의 그 챕터 13 인연 다루는 공부, 돈의 정 들어가기, 만화지정 돈의 정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제가 한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인연 다루는 공부, 이거 신 아닙니다. 근데 신이라고 뭐 처음에는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르네 마그리트 작품입니다. 이걸 보통 주객이 전도가 되고 전도 망상으로 살다가 보니까 존재의 실상을 모르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깨닫는다는 사람,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성품을 본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스님은 그 성품을 보았습니까? 나는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제작용.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왕에게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도 그게 있다는 것입니까? 있는데 그것이 작동하는 이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몸으로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작용에 있다. 성품은 작용에 있다. 이 뒤에 있는 나, 공의 나, 보이지 않는 나는 작용에 있다. 이 말씀만 정말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신들은 뭐냐? 이 만화에 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둑의 신하고 몸 가진 바둑 최고의 탑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 바둑 신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질 수도 있었다라는 신의 한 수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 신보다 되려 전반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뛰어난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깨닫죠. 내가 왜 귀신이 돼서 저 아이한테 붙었나 했더니 이 일국을 신한테 이 일국을 휘가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무슨 소리냐? 뭐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뭐 하느님, 뭐 보살님, 뭐 부처님, 뭐 산신, 천신, 용신, 조상신, 뭐 신과 함께 나오는 모든 신들은 존재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중간에 나타난 뗏목일 뿐이다.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뗏목은 일반적으로 50 넘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영혼신들이 한다라는 거죠. 이걸 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바둑의 신은 스스로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을 찾아다니는데 세상 어느 곳을 찾아다녀도 없던 이 신이 훅 가버리니까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뭐 밥 먹을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야구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둑의 신은 바둑을 둘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를 여태까지 이끌어줬던 신을 만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라는 거죠.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게 이 아이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이죠. 존재의 실상과 존재의 방식, 어떻게 해야지 신이 작용을 하든지 공에 내가 작용을 하든지 하는 거죠. 이 편 이어서 올리겠습니다.